자, 챕터 3 힘의 합력. 자, 이 챕터는 이제 우리 이 단원 여러 가지 힘 단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이고, 이 힘의 합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가서 이제 1학년 때 받게 되는 과학책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힘의 합력 그리고 힘의 평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교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힘의 합력을 하기 전에 스칼라와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먼저 스칼라가 뭔지 한번 볼까?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물리량. 자,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방향이라는 개념을 붙이면 조금 뭔가 이상하네? 라고 어떤 부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그건 스칼라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볼까? 스칼라. 자, 스칼라. 자, 스칼라에는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어. 자, 보자. 여기 방향과 크기만 물리는 뭐 있지? 길이, 질량, 속력, 부피, 에너지, 밀도, 농도, 온도 등. 자, 온도 한번 볼까요? 온도. 자, 온도. 자, 오늘 날씨는 뭐 따뜻하냐? 뭐 춥냐? 온도 몇이냐? 할 때, 오늘은 동남쪽으로 25도다. 자, 말이 되나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오늘은 오른쪽 방향으로 30도다. 왼쪽으로 영하 10도다. 자, 말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방향이란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지? 말 자체가 이상해 보입니다. 자, 길이. 키 한번 볼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 키를 물었는데 동쪽으로 몇 센티미터? 서쪽으로 몇 센티미터? 이 말 자체가 안 맞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필요 없고 크기만 있으면 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벡터는 좀 달라요. 벡터는 방향이 매우 중요해. 크기는 당연히 있고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개념으로 힘 볼까요? 자, 힘. 자, 우리 예를 들어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쪽으로 작용하냐, 이쪽으로 작용하냐, 어느 쪽으로 작용에 따라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가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작용을 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반대쪽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힘. 자, 속도 한번 볼까요? 속도. 자, 속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력과는 좀 구분되는 개념인데, 자, 구분되는 개념인데 지금은 그냥 속력 빠르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데 만약에 여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 있어요. 자,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동쪽. 그지? 동쪽. 동쪽으로 이쪽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하고, 자, 서쪽 영반대편. 자,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할까? 그냥 뭐 도서관 있다고 칩시다. 도서관 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엄청 천천히, 그냥 천천히 아주 산책하듯이 걷는 사람하고, 이쪽 도서관 방향으로 엄청 빠른 자동차를 타고 엄청 빠르게 슝 가는 사람하고 누가 학교에 먼저 도착을 할까요? 그지? 당연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쭉 간다면 뭐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매우 중요한 어떤 단위, 물리량이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라고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이 힘도 바로 벡터량입니다. 자, 먼저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자, 합력, 합력. 합 더한다. 력, 힘. 힘을 더합니다. 자, 이 힘은 언제
더하냐면 자, 한번 볼까? 힘의 합력 한 물체에 둘 이상. 자, 몇 가지 물체? 한 물체. 몇 이상? 둘 이상. 자, 한 물체입니다. 한 물체. 자, 한 물체. 우리가 힘을 더하네, 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한 물체, 한 물체. 그지? 한 물체에 작용합니다. 하나의 물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가해졌을 때, 이때 마치 여러 힘이 가해졌지만 마치 뭐와 같다? 하나의 힘과 같은 힘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합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책을 한번 보자. 자, 여러 힘을 더하여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이때 구해진 이 하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력. 자, 합성, 합력 다릅니다. 합성은 그 더하는 힘에 이제 더하는 것이고, 합력은 더해서 나타난 하나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합력을 구하는데 이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 자, 방향이 나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죠? 자, 먼저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고. 자,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타내기는 이렇게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작용점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나타내지만 하나의 물체에 같은 작용점에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F1 긴 거, F2 짧은 거. 자, 우리가 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할 때 길면 길수록 힘의 크기가 크다 했죠. 자, 큰 힘, 작은 힘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자, 큰 힘, 작은 힘을 더해준다. 자, 그래서 이 큰 힘과 작은 힘을 더해서 F1, F2를 더해준다. 자, 이 F1과 F2를 더해주는 거, 이 과정이 바로 뭐다? 합성. 자, 합성해서 나온 이 힘 F가 뭐다? 두 힘의 합력이 됩니다. 두 힘의 합력. 자, 책을 한번 다시 볼까? 자, 여기에 F1 30N, F2 50N, 두 힘의 합력 F는 얼마? F1과 F2를 더한 합력 얼마? 80N. 자, 굉장히 쉽죠? 이렇게 나란하면서 흔들렸네. 자,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때 힘은 단순히 두 힘의 크기를 뭐하면 된다? 단순히 합하면 된다. 그지? 합하면 된다. 그지? 합하면 된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은 여기 뒤에서 밀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당기고 10N, 20N. 그럼 두 힘의 합력은 얼마? 30N. 30N. 힘의 합성의 결과 나타나게 된 하나의 힘, 합력은 30N. 자, 줄다리기를 하면, 같은 같은 편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다른 편끼리는 다른 팀끼리는 다른 방향으로 당기게 되겠죠. 자, 하나의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반대 방향. 자, F1, F2 반대 방향. F1, F2 반대 방향. 자, 긴 거, 짧은 거, 큰 힘, 작은 힘.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준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준다. 그 크기만큼 힘이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때의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큰 힘의 방향, 작은 힘의 방향, 큰 힘의 방향. 자, 힘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준 만큼이 합력의 크기고,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큰 힘의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큰 힘의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게 한번 볼까? 자, 똑같은 힘, 아까 위에랑 숫자는 똑같습니다. 50N, 30N 했을 때 50N, 30N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네. 그러면 큰 힘 50, 작은 힘 30.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줬다. 50에서 30 빼줬다. 얼마? 20N. 그치? 20N.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은 크기로 큰 힘 방향으로 하나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도 아니죠. 쉬운 예들을 통해서 한번 보자. 미는 힘 이쪽 30N, 마찰력 얼마? 5N.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 5N. 힘의 합력. 자, 요거는 자, 오른쪽 300N, 왼쪽 200N. 이때 얼마? 네, 오른쪽으로 100N. 됐죠? 이거는 해보세요. 자, 자꾸 이게 돌아가고 흔들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는 얼마? 10N, 20N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 합력 얼마? 30N. 자, 여기는 나란하면서 반대 방향 25N, 10N. 그러면 언제 더 큰 힘 25N의 방향 쪽으로 얼마? 15N. 자, 여기는 같은 방향이네요. 위쪽 우리가 봤을 때 위쪽 방향 그리고 60N. 아래쪽 위쪽 얼마? 5N의 힘이 합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네요.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자, 2N, 3N 하면 얼마죠? 5N, 3N, 2N 얼마? 1N. 자, 요거는 조금. 자, 보자. 이때 이 고무줄에 매달아 놓고 고무줄을 매달아 놓고 쭉 당긴다. A와 B 용수줄 두 개를 가지고 당기는데, 자, 하나를 가지고 당겼을 때 똑같다. 두 개를 가지고 같이 걸어서 당겼을 때 하고 여기서 당겼을 때하고 여기 똑같아. 그럼 요 A에 가해진 힘이 300N. 그러면 여기 고무줄이 똑같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줄에 고무줄의 탄성력. 이 C 때문에 생긴 고무줄의 탄성이 얼마? 600N.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도 얼마? 600N. 그럼 이 B가 당겨지는 힘은 B가 당기고 있는 이 힘은 얼마? 300N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셋 이상의 합력. 자, 한 물체의 나란한 방향으로 셋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는, 자, 먼저 두 힘의 합력을 구한 다음 나머지 힘과의 합력을 구한다. 자, 여기서 보면 작은 아이 두 명이 이쪽을 끌고 어른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세 힘이 작용했지. 아니네, 네 힘이 작용했네. 마찰력. 그래서 이쪽, 그지? 아이들이 끌고 있는 방향 쪽은 여기서 두 힘. 그리고 반대 방향, 이쪽 움직이는데 반대 방향 어른이 당기고 마찰력. 그래서 어른이 당기는 힘과 이 이제 마찰력이 한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한 힘을 작용하고, 아이 두 명이 이쪽으로 당기는 힘, 학생 두 명이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때의 모든 힘의 합력은 자 F1과 F2에서 그리고 F3와 F4를 뺀 만큼이 됩니다. 자, 이것도 거의 좀 약간 흐릿한데, 자, 이렇게 이제 한 물체에 3N 그리고 2N 그리고 4N의 힘이 작용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 한쪽의 힘이 이제 합력을 구하게 되면 2N, 4N, 그럼 얼마? 6N. 자, 그러면 6N과 3N의 힘의 합력 얼마?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큰 힘, 왼쪽 방향 작은 힘.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3N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알짜 힘 또는 합력의 중요성. 자, 우리
힘을 얘기를 할 때 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엄청. 자, 왜냐하면 이 알짜 힘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물체 작용하는 힘에 따른 물체 운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바뀌는지. 여기서 물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체 빠르기뿐 아니고 물체 운동 방향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지? 속력과 운동 방향을 모두 포함을 해. 자, 그래서 알짜 얼마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그대로이냐 바뀌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알짜 힘은 보자. 순수하게 물체에 적용하는 힘 또는 힘으로 물체에 적용하는 힘을 모두 더했을 때의 힘을 말한다. 자, 이것은 알짜 힘 또는 합력을 구조하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힘과 운동과의 관계. 그지? 힘과 운동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물체 한번 볼까? 지구상 모든 물체는 중력 작용하고 있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 없다. 그것은 바로 알짜 힘이죠. 등속 직선 운동. 이거는 우리 이제 운동 파트를 배워야지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 직선 운동할 때 등, 같다, 속, 속력, 직선은 직성. 자, 움직이는데 운동을 하긴 하는데 속력이 어떻다고? 같다. 변함이 없다. 직선이란 것은 쭉 해서 방향에 변함이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 그러니까 속력, 그리고 물체의 운동 방향을 뜻하는 건데, 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제 방향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야. 그지?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인데,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쭉 1m/s면 1m/s 속력으로 쭉 이동한다. 이거 움직이지. 움직이는데 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 이 물체는 바로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짜 힘이 0이다. 그럼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하고 정말로 그 어떤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힘 자체 0인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같이 취급해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알짜 힘이 0인 거하고 힘이 0인 거는 때로는 이게 같은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치? 알짜 힘이 그냥 0인 거하고 힘이 작용하긴 한데 알짜 힘이 0인 거하고 그냥 정말로 그 어떤 아무런 힘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무런 힘도 만약에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쳤을 때의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알짜 힘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 그 물체에 가해지는 어떤 힘의 합력을 우리가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체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힘이 곧 알짜 힘이 됩니다. 자, 이 알짜 힘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 자, 알짜 힘이 0인 거하고 그냥 힘이 정말로 0인 거하고를 한번 다른 거로 생각하자. 근데 공부를 하죠. 자, 뭐 하려고? 성적을 올리려고, 레벨을 올리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팍팍 올라가나요? 아니죠. 다른 친구들도 또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근데 올라가면 올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만약에 너는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작용해요. 방향은 반대, 그리고 크기는 같다. 그래서 성적 또는 공부했는데 그 제자리, 그지? 변함이 없는 거야. 자, 이거 하고,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 올라가고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뭐 때마침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그 요인이 하나도 없었어. 그지?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제자리인 거야. 그지? 자, 이거하고 이게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엄마가 이거 보고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얘기한다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아, 한다고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제 어려워지고 자꾸 뭐 수학이 더 어렵고 뭐 과학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왜 공부가 안 되지? 겉으로 하는 현상은 여기 현상 유지 변화가 없고 이게 똑같지만 요거하고는 달라요. 얘는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얘는 하지도 않았고 뭐 내려가지도 않았고 끝. 그지? 자, 그래서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알짜힘 묻어버렸네. 자, 알짜힘이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또 뒤에 또 다른 뭐 부분들도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힘의 합력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또 얘기해 볼 것은 우리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뭐 필승전력 있다.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기기 쉽지만 또 그에 반해서 봐봐. 자, 우리 작용 반작용을 배우죠. 너무 센 힘으로 이제 힘을 밀고 당기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작용 반작용으로 힘이 가해진다. 다음 페이지 볼까? 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자, 한쪽으로 세게 당기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힘이 작용해. 그지? 자, 내가 줄을 3개 잡아 당길수록 똑같은 힘으로 반대로 당겨진다. 그래서 이건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나무에 매진 줄을 당겼을 때 끌려가는 것하고 같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줄다리기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땅 파고 막 이제 뭐 양말을 벗고 신고 막 이제 난리난 운동화를 벗고 신고 난리 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마찰력을 크게 어떻게든 크게 하기 위해서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은 자세,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표현하는 방법.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표현하는 방법. 자,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F1, F2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빼기하고는 다른데, 자, 두 힘의 합력은 F1 이렇게 하면 이때 이 빼기 비슷한 얘는 뭐다? 크기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괄호 6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매우 중요하죠. 이 힘의 평형 요거에다가 별표. 친구들끼리 팔씨름을 하고 있네. 자, 친구와 팔씨름을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자,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줄다리기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봐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 자, 이처럼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두 힘은 뭐라고 한다? 서로 뭐를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여기서 이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제 용수철 눈금이 잘 안 보이겠지만 눈금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고 눈 같이 당기니까 이 두 힘의 평형, 이 수레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보면, 자, 아무 때나 막 그냥 평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아. 조건에서 조건. 자,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다? 첫 번째, 두 힘의 크기가 같다. 두 힘의 크기가 같다. 자,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일직선상의 작용.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시죠. 자, 힘의 크기와 방향 그냥 언뜻 생각만 해봐도 그렇지. 뭐 안 움직이려면 힘이 평형이 되려면 합력이 0이 되려면 알짬이 0이 되려면 같아야지. 알짬이 0이 아니고 자, 힘이 평형이 되려면 같아야지.
자, 같아야지. 방향 반대해야지. 그지? 반대가 안 되면 평행이 되기가 힘들겠지.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어. 자, 근데 일직선 상에 작용한다는 것은 자, 봐. 이 물체에 F1과 F2 두 힘이 작용하는데 작용선이 일치합니다. 작용선. 자, 우리 작용선은 힘의 크기를 힘을 우리 화살표로 표시를 했을 때 뭐였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고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이었고 이 화살표를 앞뒤로 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부르죠. 작용선.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하고, 그지? 당연하고 작용선이 일치해야 돼. 작용선. 자, 작용선이 일치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볼까? 자, 이 물체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작용선이 일치. 이때 만다 힘의 평형. 근데 만약에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고 얘를 여기 있는 화살표를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좀 아래쪽으로 옮기고 해서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두 힘의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슉 당기니까 어떻게 된다? 회전. 슉 당겨져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이게 작용선 일치하게 되면 이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지?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크기 당연히 같고 방향 반대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두 힘이 일직선상의 작용, 곧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나오죠. 힘의 평형 조건. 첫째, 두 힘의 크기 같다. 둘째,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셋째, 같은 일직선 위에 작용한다.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두 힘의 평형. 자, 볼까요? 두 힘의 평형. 우리는 주변에서도 이렇게 두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있는 것들을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탄성력과 중력의 평형. 자, 이렇게 용수철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 추를 밑으로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 힘은 뭐다? 바로 중력. 근데 안 내려가고 이렇게 막 하면 정지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안 내려가게 하고 어쨌든 위로 끄집어 올리거나 화살표를 길게 버렸네. 자, 위로 끄집어 올리는 힘. 이 힘 뭐다? 바로 탄성력. 자, 얘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만약에 탄성력이 더 크다면 위로 끌려져 올라갈 테고 만약에 중력이 더 크다면 밑으로 더 축 처질 테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정지해 있다면 이때 탄성력과 중력은 어떻다? 바로 크기는 같다. 탄성력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을 때 용수철의 탄성력과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죠. 자, 거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볼까? 하나 더. 자, 한번 보자. 추 그대로 매달아 놓고 똑같은 용수철에 그대로 매달아 놓고 무엇을 갖다 댔다? 자석. 그러면 자석과 세부치, 자석과 금속공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자기력. 지금 자기력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 방향이지? 우리가 이제 봤을 때의 아래쪽. 중력. 여기는 이제 이 자석을 갖다 대든 안 갖다 대든 이 금속 구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중력. 그지? 중력과 자기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힘의 합력 포함되고요. 자, 멈추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탄성력. 그지? 탄성력.
그러면 이때 탄성력과 중력 플러스 자기력하고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만약에 이게 똑같은 영수철이고 똑같은 이제 추라고 만약 했을 때, 똑같은 용수철 그리고 똑같은 추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왼쪽 그리고 둘 중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서 더 탄성이 더 클까요? 그렇지, 오른쪽.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났을까? 오른쪽. 왜? 중력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여기에는 자석으로 자기력까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찰력과 끄는 힘의 평형. 자, 이렇게 열심히 힘을 줬는데도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도 조금 더, 자, 끌었어. 마찰력이 생겼지? 안 움직였어. 이때 이 끄는 힘과 마찰력은 서로 탓하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자, 물체를 끌어도 움직이지 않은 물체를 움직이지 않을 때 물체를 끄는 힘과 마찰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이네. 내가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이네. 마찰력이 더 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이 끌림도 큰 게 아니고 물체를 당길 때 끌리기 전까지는 이때 드는 힘과 마찰은 어떻다고 했지? 같다.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은 반대. 자, 힘의 평형이 나오면 작용 반작용하고 언뜻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구별. 자,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우리가 평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합력을 구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내가 공을 던지면, 내가 벽을 밀면, 내가 이제 땅을 밀면 그 땅도 나를 밀고, 지구가 달을 당기면 달도 지구를 당기고, 자, 이런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라고 합니다. 자, 힘의 평과 다른 게 뭐지? 힘의 평은 몇 물체? 몇 가지 물체? 한 물체. 힘의 평은 한 물체. 작용 반작용 몇 가지 물체? 다른 두 물체. 서로 다른 두 물체의 힘이 작용한다. 알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 그래서 물체 전개했을 때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한 물체에 두 힘이지. 작용 반작용.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한다. 이때 두 힘의 작용점은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 중심이 있다. 이때 이제 힘의 평일 때는 한 물체이고 두 힘의 작용점은 같은 곳에 있거나 같은 작용선상에 있고. 자, 그러면 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한번 볼까? 자, 뭔가 비슷한 거는 뭐냐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일단 방향이 반대예요. 크기 같다.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자, 비슷한데, 자, 힘의 평형은, 자, 몇 물체? 한 물체.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두 물체에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요. 합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힘이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을 하면 합력을 구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서로 영 다른 물체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물체에 작용할 때는 힘의 평형, 쌀점이 0이네, 0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인 건 맞지만 전혀 상관이기 때문에 상쇄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유는 힘의 평형은 두 힘이 한 물체,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책상 위에 책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중력과 함께, 자, 작용이 있어. 자, 책상이 있고, 그리고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책이 책상을 뚫고 막 내려가서 막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지? 바로 책상이 책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야. 이때 우리 이 책상 이제 이 책이 책상을 뚫고 막 들어가서 이제 뚫고 지나쳐가서 지구 쪽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수직항력. 자, 이때는 중력과 수직항력, 그지?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뭘까? 자, 보자. 지구가 책을 잡아당겨. 지구가 책을 잡아당긴다. 지구가 책을 잡아당긴다. 했을 때 지구가 책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작용은 누가 지구를 잡아당기지? 책이 지구를 잡아당겨. 그지? 그리고 책상이 책을 떠받친다. 라고 할 때는 이에 대한 반작용은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